네, 이거무 전문가는 오늘 가덕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추천주는 NX였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봐야 될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팜유 대란이 좀 지나간다 싶었는데요. 화장품 업계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됐다고요.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출 금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쳤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팜유 원유는 수출 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화장품은 또 팜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약 50%, 작년, 아니 90%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수출을 금지한 팜유 같은 경우는 식품용이지만 화장품, 비누 등에 쓰이는 가공육 팜도 같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미 가격을 평균 약 모든 제품에 10%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현재는 비축분이 있지만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을 지금 늘리고 있어서 원가 상승 압력이 지금 비축분이 소진이 되고 원가 상승 압력이 그러면 장기화될 시에는 가격 인상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공육 팜유 가격은 지금 중국이 셧다운하면서 지금 소비가 조금 주춤을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오르기는 오르지만 식품용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중국이 셧다운을 만약에 해제가 될 시에는 수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 비축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가격 인상을 지금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은 조금 횡보 구간인데,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 지금 판가 경쟁도 다른 업체와 특히 미국 업체 에스티로더든가 판가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비용도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불투명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이 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립스틱 등에 특히 팜유가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클리어, 토니모리, 이츠한불 이쪽으로도 앞으로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이 좀 거세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팜유가 화장품에도 좀 들어간다네요. 이로 인해서 가격 인상 모멘텀이 화장품 쪽에도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 포인트 잡아주시는데 두산밥켓이 1분기 실적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어떨지, 그리고 주가에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두산밥켓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6,5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94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원인은 역시 판가 인상, 그 다음에 최근에 환율 상승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북미나 유럽, 그 다음에 인도, 중동 등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좀 긍정적인데, 역시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두산밥켓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고 아직 실적으로는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잡히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중국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프라 투자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매출이 그동안에 부진했지만은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거의 다 이제 못했어요. 인도가 인프라 투자를 원래 좀 많이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할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지금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은 향후에 실적이 증가가 되고 매출이 증가가 하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은
주가는 점진적인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밥켓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으면 건설 중장비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을 접근해 보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관련주로는 뭐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있고 두산마켓 있고 진성TEC 있는데 저는 뭐 세 종목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두산마켓도 괜찮고 현대건설기계도 뭐 어떻게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마켓보다는 그쪽의 비중이 좀 더 크죠.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건설기계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번 주 들어서 슬슬 살아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요? 좀 뭐 제약 바이오가 같이 움직여서 뭐 갖고 나왔다기보다는 지수가 요즘에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뭐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모멘텀이 있어 보여서 갖고 나왔고요. 역시 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죠. 한미약품이 뭐 실적이 좋으면 한미사이언도 같이 늘어나는데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2,5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195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43% 증가했습니다.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등이 이제 주 수익원이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뭐 크게 좀 조정받고 21선을 위해서 조금 모멘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조정받아도 크게 안 빠지지 않을까. 21선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매수 신호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주 NX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